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방역 초기 대응 미숙했다 질타했어요. 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만큼 확산세가 무섭다는 건데요. 자,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구원님은 북한에서 그러니까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력을 보니까 의학을 공부하셨고 청진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위생방역소가 예방의학의 전초기지라고 불립니다. 예방의학. 예,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하면 전염병을 감독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유행병 이런 상황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겠군요. 그럼 우리 일이라는 거 일상. 그렇죠. 예. 네. 자, 그 북한의 내부 상황 제가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네. 현재 코로나 상황은 국제기구에서도 좀 민감하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크 라이언 긴급대응 팀장이 언론 브리핑을 열었거든요. 북한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백신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대규모 확산세가 일어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또 국제사회에도 위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뜻을 밝혔고요. 세계보건기구는 우리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유엔 인권사무소도 인도적 지원 통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유엔과 논의 중이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북한 쪽에서 공식 발표한 감염 상황 그래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발표를 내놓고 있는데 12일에 18,000명 그리고 급격하게 늡니다. 13일부터 그리고 17일 일단 23만 명. 일단은 약간 좀 내려온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내려왔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북한의 의료 여건을 감안할 때 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북한 당국이 발표하듯이 북한 건국 이래 가장 최중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틀린 소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장이 보시다시피 발생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금 경과 과정들이 지금 발전 지금 거의 절정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북한이 아무튼 분주하게 대응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에 물자가 풍부하지 않잖아요. 약품도 부족하고. 그렇죠. 기존에 코로나 이전부터 원래 북한의 보건으로 열악하다, 물자가 부족하다, 의약품이 부족하다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정도입니까? 예를 들면. 일단 병원에 환자들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병원에 왜 갑니까? 진단받고 치료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주의다 보니까 무상치료면 진단을 하고 처방하고 그러면 병원에서 약이 나와야 되죠. 네. 환자가 약까지 받아들고 병원을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진단받고 그다음에 환자는 처방만 무슨 약을 필요하다 사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자기 자비로 이제 약을 사야 되는 거죠. 약을 살 수는 있습니까, 그럼? 돈이 있으면 사겠지만 없으면 못 사죠. 돈이 있으면 그럼 살 수는 있어요? 약품 자체가 충분하긴 합니까? 그것도 있으면 사는데 약품이 만약 고갈됐거나 하게 되면 없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2년 3개월 지났잖아요. 2000년 1월에 지금 북중국을 차단하고 북한 내에서 일던 물자들을 지금 이때까지 소비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에는 전혀 지금 완전히 고갈된 상태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발표하다시피 김정은 자체가 지금 집에 있는 상비약을 꺼내 와서 북한의 간부들에게 집에 있는 챙겨뒀던 장비약을 다 꺼내와라 하고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인 거죠. 네. 자, 저희 다음 준비해놓은 그래픽을 좀 더 올려주실까요? 아주 이게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사망 원인을 보면 약물 부작용이 지금 가장 많게 돼 있고 이 앞에 직전 그래픽을 좀 보실까요? 네, 연령별 사망자 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살까지 소아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징적이에요. 남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거든요. 남쪽에서는 9세 이하 사망률이 0.09%입니다. 그러니까 0.1%도 안 되거든요. 이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기초 영양, 기본적인 영양 관계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다 보는데요. 이제 영양이 이제 결핍되고 이제 영양이 딸리니까 이제 체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감염병 걸리고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은 그게 지금 적응하고免疫이 생기기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체력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은 그나마 나은데 이제 소아 그리고 노년층, 고령층에서 이제 이런 사망자가 높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질적인 식량 부족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년 3개월 동안 북한에서 코로나 차단하다 보니까 폐쇄 방역의 후과라고 봅니다 지금. 폐쇄 방역의 효과다. 그러니까 극심한 물자 부족. 예, 이거가 지금 가장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자, 북한 의료 시스템 문제점 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지적이 많이 됩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북한의 의약품이나 방역 물품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아예 국경을 통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약품 외에는 외부의 약품들을 수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2년 이상의 시간들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니까 결국 약품 부족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에 90년대 그때도 사실상 약품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약초를 캐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약초를 가지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북한에서 탈북했던 남북한 1호 한의사 김지은 씨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당시에도 그렇게 약을 많이 제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버드나무 잎을 우린물로 뭐 열을 내리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약품이 부족한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앞서 사망률 1위 가장 높은 사망률로 나오는 게 약을 민간요법으로 처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약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체계 자체가 지금 사실상 뭐 무상 의료에서 민간 의료 체계로 자꾸 넘어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현행 의료 체계로 북한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한 50대 이상부터 영양실조 상태가 한 40%가 국제기구에 볼 때는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위험군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북한이 발표하는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평양과 평양 외 지역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북한의 그 방역 투쟁, 전년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그 대응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그 북한 인구의 10% 정도가 있는 평양에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제 그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슬로건이 혁명의 수뇌부 결성이 다시 말하면 평양 중심의 방역 그 외에는 완전 차단. 이런 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90% 이상의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방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이렇게 그 결함이죠. 그러니까 경험하셨던 북한에 계실 때 경험하셨던 사스나 뭐 이런 때도 똑같은 형태로 작동이 됐던 거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기간차입니다. 사스나 그리고 이제 2006년 7년 당시 이제 홍역 이때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비상방역 했을 때 최장 6개월이었거든요. 지금은 2년 3개월. 지금 최고죠 진짜. 근데 그렇게 되면 민심이 동요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확진자 제로 대내외 주장하면서 아무 이유를 설명 안 하고 지금 폐쇄 방역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삶의 질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도 하고 다시 내부 결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내부 결속 다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보면 방역 책임을 갖고 있는 간부들이 질타하는 모습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으로 북한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장면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 국가 위기 대응이 미흡했다 이러면서 간부들하고 지도 간부들하고 당 조직을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무능과 보신으로 자리 지킬 수 없게 통제를 더욱 강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나중에 문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민심이 동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동요되면 그 책임이 김정은 위원장한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 당 간부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얘기하는 게 지난달 25일 북한이 조선인민군 혁명군 창건일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했잖아요. 그때 평양 시민들이 대거 군중 집회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이미 의심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간부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확진자 한 25% 정도를 평양 시민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은 당 간부들이라든가 그나마 사정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의료에 있어서는 그나마 나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평양을 벗어나게 되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제 그 기구에서 더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람이 다치고 상하고 죽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북한 당국에서 남한이나 미국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백신을 받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주민들에게 잘 배급이 되고 효과적으로 주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보건의료 체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그 현장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홍역 같은 이런 그 백신은 이제 상온에서 그 영상 2도에서 6도 정도에서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이자, 모더나 같은 이제 mRNA 백신들은 극초온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70도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북한의 그 미국이나 한국의 백신 제한을 뭐 그런 원인 때문에 뭐 우리는 뭐 불가능하지 않냐 하는 것도 아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콜드 체인까지 한꺼번에 제공을 해야 되는 네,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이송해서 보관하고 네, 해동해서 주사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까지 다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우려돼서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뭐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지원을 하면 보통 이게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자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국제기구 항상 하잖아요. 네.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어요. 네, 그것도 역시 북한이 내부가 이게 외부로 공개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한 내부 사정이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자체의 어떤 우월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코로나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거를 스스로 자인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경까지 봉쇄하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엄격하게 방역 대응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 가장 안 좋은 우려되는 시나리오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2년 3개월 동안의 그 북한의 지금 피해자 방역 정책을 자화자찬한 꼴입니다. 지금도 현재 지금 피해자 방역 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가능하냐? 물론 북한만이니까 가능하죠. 단 어떤 그 북한 주민들의 더 이제 심각한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고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봉쇄가 장기화되고 약품 공급이 부족하고 이러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네요. 이미 진행됐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왜 이 시점이냐 할 때 발표하냐 했을 때는 2년 3개월 동안 이미 발생의 심각한 상황들을 벗어났다 해서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지 않냐. 전 세계 다 있지 않냐. 우리만 창피한 게 아니다 해서 발표한 거죠, 일단.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백신 지원보다도 오히려 치료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치료제의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는 복제약을 만들도록 허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걸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측에 지원하면 사망률을 줄이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콜드 체인이 필요한 백신이 아니라 경구 투여가 가능한 치료제라도 빨리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 남북 간 대화, 북미 간 대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최정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